네, 안녕하세요. 한드래곤입니다. 쿠팡 판매를 하다 보면 초보 셀러분들을 가장 괴롭히는 게 중국 판매자의 아이템 매칭 공격이죠. 오늘은 이 매칭을 어떻게 방어하고 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아이템 매칭에 걸려서 고생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누구나 같은 상품을 살 수 있는 1688이나 도매 사이트에서 이제 그대로 소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초보 셀러분들은 이게 일정 정도 실력이 올라오거나 자금이 모이면은 아예 1688 소싱에서 벗어나든지 아니면 1688에서 소싱한다 하더라도 이 판매자와 이야기해서 기존 상품에서 약간 변형을 주든지 최소한 상품의 로고를 받고 패키지라도 다르게 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 거죠. 제가 방금 가장 중요한 점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쿠팡 판매를 안정적으로 계속하기 위해서 추구해야 되는 점이 바로 다르게입니다. 사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곳에서 소싱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할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같은 상품이지만 다르게 보이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이해되시죠? 그 아이템 매칭을 해지하는 것도 결국 논리가 두 가지인데 하나가 현재 매칭되어 있는 상품과 내 상품은 다른 상품이니 풀어주세요 인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현재 매칭되어 있는 상품이 제가 보유한 지재권을 침해했으니 해당 상품을 판매 중지 처리해 주세요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 상품에 이제 로고도 받고 패키징도 다르게 하는 거죠. 그런데 최근 상품의 패키징을 다르게 했음에도 아이템 매칭이 안 풀리는 현상이 이제 종종 발생하고 있어요. 바로 이게 본품이 같으면은 해제를 안 시켜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패키징을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고객에게 배송되는 본품, 즉 상품 자체가 동일하다면은 해제를 안 시켜주는 거죠. 심지어 개인적으로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쿠팡의 정책인데 내 상품에 로고가 있고 해당 로고가 상표권이 있는 상태에서 상표권 침해 신고를 하더라도 이게 가품만 아니라면 정상적인 판매 활동으로 보고 해당 상품의 판매 중지나 아이템 매칭 해제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내 상품은 로고가 박혀 있는데 반해서 중국 판매자 상품은 로고가 없을 테니까 그럼 다른 상품으로 소명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맞아요. 소명은 가능합니다. 근데 실제 중국 판매자 상품에 로고가 없는지를 사진으로 소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칭을 건 중국 판매자 상품을 하나 사서 해당 상품과 내 상품의 비교샷을 찍어서 제출을 해야 소명이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답답한 거는 중국 판매자 상품의 배송은 최소 일주일 이상 걸리기 때문에 실제로 상품을 받기까지 매우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사이에 아예 판매를 못하는 거죠, 우리는. 다만 불행 중 다행히 상표권이 있고 해당 상표가 상품의 로고 형식으로 있을 경우 이게 바로 한 방에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온라인 문의로 새로운 문의 번호로 여러 차례 다시 문의하면은 풀리거나 해당 상품이 중지 처리가 되기는 합니다. 근데 그동안 저희 상품은 좀 망가질 가능성이 높죠. 물론 망가진다 하더라도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내 상품이 1688에서 소싱한 상품이고 중국 판매자의 아이템 매칭 공격에 방어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다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상표권. 두 번째, 상표권이 있는 상표명을 상품의 라벨 또는 스티커, 각인 등의 형태로 표시하시고요. 해당 표시가 된 이미지가 상세 페이지, 대표 이미지에 있을 것. 이때 가능하면 주력 상품만이라도 1688 이미지는 한 컷 더 쓰지 말고 대표 이미지 상세 페이지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앞서 만든 대표 이미지와 상세 페이지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이미지 저작권을 내놓고 도장까지 받을 것. 네 번째가 만약에 내 상품이 디자인권 일부 심사 품목이라고 하면은 디자인권까지 내놓을 것. 또 끝으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낸 이미지 저작권이나 디자인권은 절대 정상적인 판매자의 공격용으로 쓰지 마시고요. 중국 판매자의 매칭 공격에 대한 방어용으로만 쓰실 것. 되게 준비해야 될 게 많죠. 그래서 쿠팡 판매자로 살아남기가 그렇게 막 쉽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이렇게 귀찮고 힘든 일이 누군가한테는 장벽이 돼서 경쟁률을 낮추게 합니다. 자, 이 복잡해 보이는 것들을 이제 하나씩 세세하게 봐볼게요. 첫 번째, 상표권. 상표권은 사실 이제 쿠팡에서 판매하시려는 분들은 무조건 한 개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최소한 한 개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이템 매칭을 이제 방어하기 위함도 있긴 한데 이게 상품명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보통 상품명을 만들 때 가장 앞에 브랜드명을 적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드래곤
쿠션, 손목 보호대 이런 식으로 가장 앞에 고유 브랜드명을 넣는데, 이 고유 브랜드명으로 쓸 수 있는 건 이제 상표권이 등록된 키워드만 쓸 수 있도록 바뀌었죠. 상표권이 등록 안 된 상품은 가장 앞에 브랜드명을 못 쓰고 비브랜드라는 명칭을 써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상표권 한 개는 있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서 상표권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 빨리 특허로에 들어가셔가지고 출원을 하시고요. 가급적 우선심사까지 넣으시길 바랍니다. 우선심사를 안 넣으면은 상표권이 나오는데 이게 1년 넘게 걸려요. 그리고 상표권은 이제 셀프로 출원하는 방법은 유튜브에 조금만 찾아보시면은 되게 다양하게 많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보고 참고하셔서 우선심사까지 셀프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되게 쉬워요.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이제 상표권이 나오게 되면은 해당 상표명을 내 상품의 로고 형태로 바꾸던지 받기 어려우면 패키징이라도 제작해서 패키지 위에 넣으셔야 돼요. 이제 이러한 작업은 이제 중간에 대행을 해주는 구매 대행 업체한테 문의를 해보셔도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 상품을 판매하는 중급 판매자 있죠. 이 중급 판매자한테 알리왕왕으로 연락을 해서 문의를 해보세요. 이때 우리가 이제 그 상품이나 패키지에 박을 로고나 이런 것들 있죠. 이거는 그 일러스트나 포토샵 파일로 주는 게 베스트예요. 그래서 로고의 경우는 이제 AI를 활용해서 자동으로 만드시면 되는데, 제가 사이트 하나 추천드릴게요. 그 사이트가 www.design.com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이건 화면을 통해서 한번 봐볼게요. 자, 여기 design.com에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에는 그 우리가 상표권을 낸 그 상표명 있죠. 브랜드명을 적으시면 돼요. 제가 만약 한드래곤이라고 하면은 한드래곤으로 하고 이제 엔터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예. 여기에서 이제 키워드는 뭐냐면은 내가 이제 지금 로고를 만드는 거니까 이 로고에 뭐 특징이나 뭐 색상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적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블랙 앤 화이트, 뭐 심플, 또 뭐가 있을까요? 블랙 앤 화이트 앤 심플, 이 정도만 넣고 한번 서치를 눌러 볼게요. 그러면은 이 키워드에 맞춰서 한드래곤 로고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하시면서 마음에 드는 거 하나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여기서 다른 키워드 같은 걸 넣어주시면서 원하는 로고가 나올 때까지 계속 생성하시면 돼요. 이건 무료니까 편하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AI를 활용해 가지고 로고도 만드시고 우리가 상표권까지 출원을 해서 이제 받잖아요. 그러면은 이 브랜드명과 로고를 무조건 내 상품에 박던지 아니면은 패키징을 새로 제작해 가지고 패키징 위에라도 박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박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급 판매자랑 이야기한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이 구매 대행 업체한테 요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패키징이나 로고까지 박힌 상품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 로고나 패키징이 보이게 무조건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이미지를 상세 페이지에 넣으셔야 되고요.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대표 이미지에도 넣으세요. 그런 다음에 이 상세 페이지와 대표 이미지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이미지 저작권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이미지 저작권 등록하는 거는 되게 간단하거든요. 그것도 한번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검색을 하시고요. 검색하시면은 제일 위에 뜨는 거 들어가세요. 들어가시면은 여기 밑에 저작권 등록이라고 있잖아요. 저작권 등록에 들어가세요. 저작권 등록에 들어가시고 회원가입 하시고 나서 회원 들어가신 다음에 이제 로그인을 하시면은 됩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일반 저작물 등록이라고 있어요. 일반 저작물 등록을 클릭해서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온라인 등록 신청 들어가시고 요거는 등록할 저작물 이미 등록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하신 다음에 다음 누르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등록하는 사람 즉 우리의 인적사항이거든요. 인적사항은 그냥 맞춰서 적으시면 돼요. 적으시고 다음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우리가 지금 대표 이미지랑 상세 페이지를 이미지 저작권 등록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저작물은 대표 이미지랑 상세 페이지가 되겠죠. 그래서 제목인데 여기는 그냥 우리 상품에 대한 그 키워드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뭐 마우스 패드라고 하면은 마우스 패드, 뭐 방석이라고 하면 방석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적어 주시면 돼요. 뭐 마우스 패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밑에 종류는 편집 저작물에 여기 기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인데 이 내용은 이 가이드라인 보시면은
편집물의 주제와 내부에 삽입된 소재의 선택 및 편집상의 특징에 대해 기재하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상세 페이지라고 하면은 이 상세 페이지의 이미지나 구성을 어떤 식으로 네가 이게 편집을 해서 작성을 했냐 요걸 하는 건데, 사실 이거 쓰는 게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근데 되게 쉽게 GPT나 제미나이 같이 AI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저는 이제 제미나이를 주로 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미나이한테 물어보실 때 구글 제미나이 들어가시고 여기에 파일 추가하셔가지고 이 파일 업로드를 누르세요. 파일 업로드를 누르신 다음에 여러분들의 상세 페이지 있죠. 상세 페이지를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상세 페이지를 이렇게 업로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상세 페이지 이미지 저작권을 내려고 해. 그런데 저작물에 대한 내용을 넣어야 하는데 가이드라인이, 아까 요 가이드라인은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적은 거예요. 가이드라인이 편집물의 주제와 내부에 삽입된 소재의 선택 및 편집상의 특징에 대해 기재. 이거야 내용을 네가 만들어 줄래? 한 다음에 제출을 해서 한번 기다려 볼게요. 여기 제가 레퍼런스로 넣은 이미지는 그 괄사 있죠. 괄사 상품에 대한 상세 페이지를 간단하게 레퍼런스로 만들어서 넣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기다리시면은 나오죠. 여기 보시면은 본 저작물은 문어 모양의 전신 마사지 기구의 기능과 사용법을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상세 페이지입니다. 뭐 쭉쭉쭉쭉 구성 편집하였으면 됐죠. 요 내용을 그냥 그대로 컨트롤 C 하신 다음에 여기에 컨트롤 V 하시면 됩니다. 컨트롤 V 하시고, 요거는 계속적 간행문 아니고요. 공표 여부 아니요. 찬장 영원히는 우리가 이거 만든 날짜, 지금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이브라고 할게요. 만든 날짜를 하신 다음에 복제물 제출 방법 인터넷 한 다음에 여기에 이제 복제물을 업로드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파일 업로드를 하는데, 여기 파일 업로드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저작권 등록할 대표 이미지랑 상세 페이지 있죠. 그거를 등록을 하는 건데요. 근데 상세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게 통 이미지로 되어 있잖아요. 통 이미지를 그대로 올리지 마시고 이 통 이미지를 A4 용지 크기대로 잘라서 끄는 다음에 올려주시는 게 베스트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냥 등록하고 이게 저장해 주시면은 끝나요. 이렇게 해주시면은 저작권 등록 자체는 끝나요. 되게 간단하죠. 그럼 며칠 지나면은 이제 등록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보통 이제 여기까지만 준비하시는데 사실 이제 한 차례 더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그 상세 페이지 이렇게 밑에 컷마다 이렇게 도장을 받아야 되거든요. 도장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도장을 받은 도장본이 있어야지 나중에 이제 중급 판매자가 아이템 매칭을 걸 때 얘를 저작권 침해로 신고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신고를 할 때 이 도장본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잊지 말고 저작권 등록만 됐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도장본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이걸 받으려고 하면은 조금 귀찮은 절차가 있어요. 우선 이 화면 보시면은 등록 복제물 복제 신청서 보이시죠? 이 등록 복제물 복제 신청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우편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 임치팀이라는 게 있거든요. 임치팀에 요거를 우편으로 보내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작성하는 거를 같이 해보시면은 등록 종류는 우리는 저작권이죠. 저작권 요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제호는 아까 그 제목, 그쵸? 방석이면 방석, 마우스패드면 마우스패드 적었었잖아요. 요거는 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고 나서 나의 저작권 항목에 들어가 보시면 다 나와요. 그냥 이거 그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제호, 등록번호, 등록연, 원일. 이거는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보고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요. 복제물 수령 방법은 보통 우편으로 하죠. 우편 체크하시고 수령 주소. 여러분들이 이 도장본을 실질적으로 수령할 주소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신청인이랑 이런 거 다 적어주시면 되고요. 등록면인과의 관계는 본인이죠. 네, 본인 체크하시면 됩니다. 대리인은 안 하시면 되고, 복제 사용 및 용도. 얘는 그냥 간단하게 쿠팡 제출용 아니면은 이미지 저작권 활용 용도 이런 식으로 아무렇게나 적어주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복제 형태 및 부수인데, 여기에서 도장 받은 요 복제물 있죠. 요 복제물을 흑백으로 받을 건지 컬러로 받을 건지 CD로 받을 건지 DVD로 받을 건지인데 저는 그냥 컬러로 받습니다. 이제 컬러로 받는 게 뭔가 좀 더 잘 보이고 설명이 잘 될 것 같아가지고 저는 컬러로 체크해서 받고 있어요. 이게 부스는 한 부만 받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 부분 작성하시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수수료가 있어요. 컬러는 한 장당 500원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상세 페이지를 A4 용지 크기대로 컷 나눠가지고 복제물 등록을 하라고 했잖아요. 통 이미지를 A4 용지 크기로 컷 나눴더니 8컷이 났다고 하잖아요. 8컷. 그러면은 여기에 컬러가 한 장에 500원이죠. 그러니까 한 컷당 500원인 거예요. 8컷 나오면은 500원 곱하기 8 해서 4,000원. 즉 4,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4,000원을 어떻게 돈을 내야 되냐면은 어쨌든 이거를 우리는 우체국 등기로 보낼 거니까 우체국에 가잖아요. 우체국에 가신 다음에 우편환이라는 게 있어요. 우편환. 이 4,000원을 우편환으로 바꿔가지고 그거를 이 신청서랑 같이 넣어서 등기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냥 우체국 가서 우편환 뭐 신청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은 자세하게 친절하게 알려주실 거예요. 그래서 요 복제물 신청서랑 요 수수료를 봉투에 넣으신 다음에 우체국 가셔서 여기로 보내시면 돼요. 여기 등록 임시팀이 서울도 있고 진주도 있죠. 저는 보통 서울로 보내거든요. 네, 그래서 두 곳 중에 아무데나 등록 임시팀에 등기로 보내시면은 됩니다. 자, 이렇게 보내고 한 3, 4일 정도 있으면은 도장본이 우편으로 오게 됩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스캔을 미리 다 떠놓으시고요. 나중에 이제 신고할 일 있으면은 이 저작권 등록증이랑 더불어서 이 컷마다 도장이 찍힌 이 스캔본도 함께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이미지 저작권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이제 디자인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디자인권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어요. 이게 일부 심사 품목이랑 일반 심사 품목인데 이게 둘의 차이가 뭐냐면은 일부 심사 품목은 이게 유행이 빨라가지고 트렌드가 빠르게 변하는 품목들, 뭐 예를 들면 뭐 의류나 패션 잡화 뭐 이런 품목에 대해서 디자인권을 내면은 뭐 1에서 3개월 정도 만에 디자인권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빠르게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신청만 하면은 이 디자인이 뭐 기존에 없던 신규 디자인인지 여부를 이게 깊게 보지 않고 그냥 바로 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바로 내주는 이유는 유행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는 이제 아이템에 대해서 일반 상품의 디자인권 심사처럼 1년씩 이렇게 걸리게 돼버리면은 디자인권이 나오는 시간 동안 피해를 보게 되고 디자인권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미 유행에 바뀌어버려가지고 디자인권 자체가 이제 쓸모 없어지게 되겠죠. 근데 이걸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활용해서 만약 우리가 판매하는 제품이 일부 심사 품목에 포함된다라고 하면은 디자인권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럼 중급 판매자의 아이템 매칭을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디자인권이라는 하나가 더 생기게 되는 거죠. 일부 심사 품목인지 여부는 이제 정확하게는 이제 변리사 상담을 이제 무료로 받아보시면 되거든요. 그냥 인터넷에 변리사 검색하신 다음에 나오시는 분들 있죠. 전화해가지고 내가 디자인권을 내려고 하는데 품목이 이거다. 이곳이 일부 심사 품목인지 일반 심사 품목이냐라고 물어보시면은 다 잘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GPT와 같은 AI한테 물어보셔도 어느 정도 정확한 대답을 들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디자인권 일부 심사 품목이라 하더라도 디자인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셀프로 하면은 반려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여러 변리사한테 견적 받으신 다음에 가장 저렴하신 곳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은 이게 중급 판매자의 아이템 매칭을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거는 첫 번째 상표권, 두 번째, 상표권에 있는 상표명을 상품과 패키지에 라벨 또는 스티커, 각인 등의 형태로 표시하시고요. 또 해당 표시가 된 이미지가 상세 페이지나 대표 이미지에도 있어야 됩니다. 이때 가능하면 주력 상품은 1688 이미지를 한 컷도 쓰지 않고 대표 이미지 상세 페이지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또 이때 만든 대표 이미지와 상세 페이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이미지 저작권을 내놓으시고 도장까지 꼭 받으셔야 됩니다. 또 만약 내 상품이 일부 심사 품목이라고 하면은 디자인권까지 내놓으시면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미지 저작권과 일부 심사 품목의 디자인권은 중급 판매자의 아이템 매칭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방어 용도로만 쓰시고 절대 정상적인 셀러를 공격하는 데는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중급 판매자의 아이템 매칭 공격에 대해서 방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게 너무 이제 힘들고 짜증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1688에 벗어난 소싱에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